안녕하세요. 해공어주입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주가 오늘 플러스 4.93%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매수 신호, 화살표 매수 신호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가격 대비해서 오늘 플러스 반전돼서 또 크게 4.93% 마감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금요일 가격과 오늘 가격으로 놓고 보면 대략 10% 넘는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가 대비해서 최고가의 변동성을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최저가는 마이너스 7.7%까지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고가는 6.7%까지도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대략 뭐 13%, 14%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간의 거래에서 아래 위로 많이 흔드는 과정들이 좀 발생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위에서 우리가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해서 내려왔었고, 또 지금은 밑에서 매수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제가 기술적 반등이 양호한 이 현대차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신호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당선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들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체크 다시 한번 또 해드릴 테니까 주목해서 보시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 변동성도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대차. 자, 주가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 반등, 그 다음에 바닥 확신 내용 부분들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앞에서 우리 실적 발표 나온 거 뭐 역대급이다. 역대급 뭐 매출과 영업이익 나왔다라고 이렇게 호조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거 뜯어보면요. 뜯어보면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는 맞습니다. 증가는 맞는데 실제 장사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실제 장사는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장사는 좀 더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거는 뭐 계산 그냥 나누면 되는 거니까 영업이익률이 여기 찍히지는 않았지만 9.51%라고 보시면 됩니다. 9.51% 영업이익률이 9.51%. 그럼 전년도 2분기는요 10.03%. 네, 이게 왜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아 10% 9.5%뭔 차이가 있다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투자자분들 꼼꼼히 보셔야 돼. 이쪽 제조업체 특히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크게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변동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단 뭐 0.5%든 1%든 이 차이도 성장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현대차 주가가 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가 전년도에는 10.03%였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영업이익률이 9.51%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꼼꼼히 보면요. 물론 이제 3분기 3분기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2분기도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1분기를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이 9.64죠. 그쵸? 올해 1분기 보세요. 8.75죠. 8.75. 그 여기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우리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현대차 실적 발표하는 요 시기에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왜냐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으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는 그러면 그렇게 봤고 3분기는요. 3분기 영업이익률은 9.32% 전년도, 올해는 9.2%. 그다음에 4분기는요 8.2%, 여기는 8.75%. 여기서 반전되죠. 4분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돌아선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매출이 분기별로는 꾸준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는 양상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으나 실제 실적에서 우리가 안으로 뜯어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0원을 팔아가지고 내가 뭐 10원 남기느냐 아니면 9.5원 남기느냐 8원 남기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장사를 어떻게 잘 했느냐가 일시적으로 현대차 주가가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뭐 작게 보면 작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동사의 주가가 최근에 워낙 상승세가 좀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하락세가 이렇게 나온 것도 다소 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차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고점 잡히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투자 여러분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특히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사퇴했고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지지한다라고 발표도 했고 그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결국은 민주당 후보로 올라섰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뭐 심기가 마냥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의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력한 그런 파워는 느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대차나 우리 테슬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실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내연기관차 중심 또 화학 부분 그쵸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로 오히려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또 실제 전기차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또는 미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이라도 관세를 더 추가적으로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기차 시장들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약간 좀 더 꺾을 수 있는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차 시장이 둔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좀 더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조금 더 둔화시키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면 대통령이 그렇게 발의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현대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뭐 장기적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만년 저평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실제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차는 뭐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뭐 다양하게 또 우리 또 수소차 다양하게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저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 투자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 요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영문으로 HM 그다음에 GMI 그쵸? 요거 이제 약어입니다. 약어. 예, 약어예요. 우리 현대차 그룹의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약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어에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겠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착공한 이 공장이 최대 50만 대, 연간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하이브리드 생산 가능하도록 공장을 변경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이브리드로 우리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아니냐. 나중에 그러면 다시 또 전기차로 또 부분 변경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대차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 그다음에 EV3의 포지션 재정비 등을 뭐 계획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뭐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8일 날 개최가 되는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친환경 자동차 향후의 이제 판매 계획,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 공장 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발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들 과정에서 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호재의 소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8월 달에 8월 28일 날 또 주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국은 대응이다. 대응의 영역.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물리고 가느냐, 아니면 나는 이거 비중 조절 잘해서 또 다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고 정리했던 것과 또 하지 않고 그냥 마냥 들고 계신 분과의 차이는 분명히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추세선, 이거 지나가는 추세선 보이죠? 추세선 지나가는 것 이 부분만큼 주가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보통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라고 우리가 보통 분석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정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5위평을 오늘 일시적으로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종가상으로 돌파는 했어요. 다만 여기 추세 상단을 여전히 저항으로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아직 역별 구간이고, 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도 역시나 지금 기술적 반등 나오는 수준이지, 미국 증시도 뭐 이거를 크게 우리가 상승 반전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S&P 500 선물 지수입니다. 0.2%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한국 증시 장중에 그 상승세가 좀 강했던 것에 좀 비하면 좀 윗거리가 달렸다. 나스닥도 오늘 장중 한때 0.8%까지도 나스닥 선물지수도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0.4% 정도 수준까지 상승폭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가 잘 올랐기 때문에 오늘 동반해서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또는 S&P라든가 이들 미국 증시의 변동성 여부에 따라서 현대차는 또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가 단기 바닥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어요. 23만 2천 원이 단기 바닥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는데, 자,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게, 일단은 여전히 미국 증시라든가 우리 국내 코스피 지수 반등,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유효하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 더 확인 사살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추세를 일단은 넘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 금요일날 종가를 일단은 잘 무너지지 않았고, 또 여기 저가를 깨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 부분들을 얼마나 다시 한번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는지, 단순히 그냥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20일 이동 평균선 생명선도 역시나 62평을 데드크로스로 이렇게 내려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도 역시나 우리 현대차가 빠르게 여기 넘어가느냐,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여기에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르게 넘어가다가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가 더 많이 내려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저점을 한번 여기 오늘 하루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 아니라, 나중에 얘가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수준에서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 많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는 저점이 좀 높아지고 다시 한번 고점이 좀 높아지는 흐름으로 나와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우하향 흐름이 반대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천천히 이해하세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고점 잡히면서 얘는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반등이 나와서 여기가 돌파를 한들 이거 어차피 계속 날아가지 못하는 거니까, 그럼 돌파 한들 우리가 이걸 막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럼 여기 저점, 또 어느 수준에서 여기 저점, 또 여기가 고점이었다면 또 여기 넘어가는 수준에서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N장 패턴으로 얘가 추세 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봐야 투자자분들이 좀 더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게 비중 확대든 신규 매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장기 이평선들이 여기 머리 위에 있고 27만원, 그다음에 여기 상단 저항도 여기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주가 흐름을 가지고 현대차가 당장 바닥이다 라고 보기에는,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양호하게 잘 나왔고요. 그러면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또는 내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제가 좀 더 확인하고요. 투자자분들에게 현대차 뭐 매수 가능한지, 또는 신규 매수 또 비중 확대 여러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한지를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